안녕하세요. 자, 내년 2026학년도 유아임용 시험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자, 선생님들에게 사랑의 마음 전해드려요. 선생님들의 아름다운 꿈을 응원합니다. 자, 선생님들, 저희 학원에 내년 예습반에 대해서 문의도 너무 많고요.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하시고 싶은데, 2달 동안 놀 수 없잖아요. 2달이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예습하고자 하는 문의도 너무 많고, 그리고 특별히 내년 데뷔반에 대한 문의가 저에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습반을 시리즈로 이렇게 선생님들의 그런 열화와 같은 성원에 답하기 위해서 예습반을 시리즈로 개강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이미 요 반은 개강을 했고요. 이 뒤에도 시리즈로 여러 반들이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 진짜 너무너무 합격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합격하고 싶으시면 벌써 2026 교육과정에 벌써부터 등록이 막 쇄도하고 있어요. 이제 올해 시험 문제 경향성을 보니까 답은 이지선 교수밖에 없다. 그런 서술형 문제, 사고형 문제, 미리 예견한 것은 이지선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들이 이미 더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 혹시 올해 시험을 너무 잘 못 보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올해 이제 벌써 막 이제 내년 선생님들이 막 등록하고 계시는데, 선생님들, 올해 만약에 시험 떨어지셨다면 그것은 선생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자, 선생님의 잘못이 아닌 거에 대해서 내 탓이야,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 왜 이제 부모님들이 뭔가 잘못해서 유아들이 참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때 유아들이 내 탓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거 네 탓이 아니야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저도 선생님들이 유아들은 아니지만 유아임용 시험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유아임용 시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제가 이제 제가 보면 너무나 이제 명백하게 보이는 거죠. 이번 시험에 떨어지신 선생님들은 선생님 탓이 아니에요. 선생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생님들을 잘못 인도한 유아임용 수험가의 총체적인 잘못입니다. 자, 왜 무엇이 잘못됐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미 이지선 유아임용을 선택하셔서 내년 반도 등록하시고 또 요 얼리버드 반, 예습반까지 지금 착실하게 함께 하고 계신 선생님들은 이제 정말 이지선과 함께 하면은 꼭 붙는구나 그런 확신도 또 필요하시잖아요. 그래서 먼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올해 시험에 이제 떨어지신 그런 선생님들이 계신데 그런 선생님들은 이게 이제 선생님들의 잘못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좀 첫 번째로 뭐가 잘못되어 있냐 하면 기존의 수험가가 두꺼운 교재, 너무 두꺼운 교재를 사용하는 거예요. 두꺼운 교재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이지선 유아임용의 교재는 얇아요. 그럼 얇으면 그거 다 안 외우면 어떡하나 뭐 그런 생각도 이제 드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시험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철저하게 이해 위주의 시험이에요. 많은 문제를 통해서 암기하시면 됩니다. 단적으로 저희 합격의 법학원은요,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 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왜 공부할 거 진짜 많다, 암기할 거 진짜 많다, 이거의 대명사가 사법고시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사법고시 중에 할 게 진짜 많은 게 민법이에요, 민법. 자, 그런데 공법, 민법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는데 민법이 할 게 진짜 많거든요. 민법 때문에 이제 옛날에 막 절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 민법 교재보다 두께가 우리 유아임용 수험가의 그 수험서 두께가 더 두꺼워요. 이거는 코미디, 아이러니도 그런 아이러니가 없어요. 그 책을요, 외우려면 진짜 옛날에 사법고시 공부하시는 것처럼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요즘엔 사법고시도 그렇게 공부를 안 해요. 사법고시조차도. 사법고시도 다 사고형으로 다 바뀌어서 요즘엔 사법고시도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 유아임용 시험이 무슨 법전보다 더 두꺼워. 막 그거를 다 외우라는 건 불가능한 걸 시킨 거예요. 안 되는 거, 불가능한 거를 시킨 겁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들은 너무 착하시고 우리 선생님들은 웬만하면 시키는 대로 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좀 내가 좀 잘해보고자 저분이 틀린 게 아니라 내가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착한 선생님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하려고 노력했으나 안 될 걸 시킨 거예요. 마치 뭐와 같아요? 콩지 있죠. 팥쥐 엄마가 콩지한테 항아리 같은 거 깨가지고 여기 독 가득 채워. 안 되는 일이잖아요. 처음부터. 자, 그런 것들을 시킨 것입니다. 두꺼운 교재는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올해 시험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암기 위주로 무조건 외워라. 무조건 외워라. 내용을 안 가르쳐주고 암기 위주로 무조건 외워, 무조건 외워. 이거 틀린 겁니다. 내용을 알아야 돼요. 자, 올해 시험 문제 샘플로 보시면 이제 교육과정 B, 교육과정 B 요게 이제 3번이고요. 요거는 이제 또 4번 문제예요. 4번 문제도 보시면 전부 이거 사례예요, 사례. 자, 이게 전부 유치원 사례예요. 유치원 실제 현장 사례입니다. 자, 이게 단순 암기로 되는 게 아니라 전부 응용이에요. 자, 이 수업 사례예요. 전부 다. 모두 다 사례입니다. 자, 모두 다 사례예요. 자, 이것도 다 음악도 전부 사례예요. 박의 개념, 박자의 개념 이런 거 구분해서 알아야 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자, 이게 전부 사례. 사례로 시험에 나잖아요. 자, 이게 다 사례예요. 자, 이 사례가 아닌 문제가 단 한 문제도 없었어요. 단순 암기는 안 나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들 암기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기본서를 읽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기본서는 얇은 책으로 충분하게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면서 초반에는 회독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암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암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고 암기하고 응용, 이런 응용 문제가 갑자기 우리 머리가 막 착착착 조합돼서 기본서만 회독을 했는데 이게 갑자기 막 풀려지고 우리 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인조인간 막 머리가 착착착착 이렇게 막 갑자기 막 조합되고 우린 사람이지 인조인간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연습을 안 시킨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두 번째 잘못된 것은 암기 위주로 공부를 시킨 거예요. 왜냐? 왜 암기 위주로 시킬까요?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알면은 설명을 해줍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무조건 외워.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죠. 무조건 외우세요. 무조건 외워요.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외워. 이게 가르치는 사람으로서는 정말 가장 실력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 아니겠습니까? 외워. 이거는 본인이 모른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형태입니다. 책이 두꺼운 것도 나는 모르니까 교보문고 서가에 있는 책을 다 때려 붙여서 이거 해! 던져주는 거예요. 자, 이거 역시 나는 이거 몰라요. 이거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두꺼운 교재, 암기 위주, 이거 잘못된 건데 이걸 하라고 했으니까 선생님들은 시험에 처음부터 붙을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제를 풀리지 않고 응용, 지금 다 응용인데 응용, 사례 이런 문제를 풀려야 되는데 문제도 모조리 다 암기 위주, 그리고 지문에서 단순하게 답 찾아 쓰는 거, 문제도 별로 안 풀리지만 몇 문제 안 되는 문제도 전부 그런 것만 풀린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를 안 풀리고 주로 뭐만 하라고 했습니까? 문제를 안 풀리고 끝까지 기본서 회독만 강조한 거.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떨어지신 거예요. 혹시 초수생 선생님이시라면 이 점을 명심하세요. 절대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아마도 오늘 예습반을, 얼리버드 예습반을 수강 신청하시고 공부하려고 하시는 거겠죠. 자, 그래서 문제 안 풀리고 이 응용이나 사례가 주로 나오는데 아까 보셨잖아요. 여기 올해 교육과정 B 문제,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출제한 올해 교육과정 B 8번까지 지금 제가 다 보여드렸는데 전부 사례예요. 이런 사례가 나오는데 이런 사례들을 무슨 수로 기본서만 달달 외워서 이걸 갑자기 막 착착착착 막 이렇게 인조인간처럼 막 머리가 돌아가서 그걸 풀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문제 안 풀리고 기본서만 회독시킨 거, 이것 때문에 N수생 선생님께서는 떨어지신 겁니다. 자, 선생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선생님은 밤을 새가며 밤잠을 줄여가며 아이 돌보지 않고 아이를 포기해가며 공부하셨잖아요.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자, 그것은 선생님의 잘못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 다음 네 번째로는 뭐냐 하면 가르치는 그런 본분을 가지고 있는 수험가라면 반드시 출제 경향을 분석해서 출제 경향에 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유아임용 수험가에서는 출제 경향을 전혀 대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은
유아교육 학과도 다 바뀌고 있어요. 출제 경향은 대비하지 않고 대신에 뭘로 땜질했습니까? 기출문제만 풀면 된다. 기출문제만으로 안일하게 선생님들을 대비시켰습니다. 근데 출제 경향이라는 게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올해 시험 문제도 작년하고는 또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출제 경향에 대비시키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자, 지금 보시면 가장 중요한 굵직굵직한 부분들을 다 틀리게 리드했어요. 첫 번째, 두꺼운 교재. 애시당초 처음부터 할 수 없는 일을 시킨 거예요. 두 번째는 암기 위주. 시험이 암기 위주가 아닌데 암기 위주로 자신이 모르니까 외워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안 풀리고 기본서만 끝까지 회독시켰어요. 왜? 모르니까. 문제를 낼 수 없으니까. 그런데 실제 문제는 전부 응용과 사례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서 회독만으로는 기초 체력이 너무 약해서 문제를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출제 경향을 예측하고 출제 경향에 대비해야 되는데 안일하게 과거 기출문제만 가지고 이것만 풀면 된다고 선생님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준 것입니다. 고의인지 몰라서 그랬는지 알 수 없지만 선생님들께 그런 잘못된 가이드를 했기 때문에 N수생 선생님들이 또 떨어진 거예요. 자, 선생님들 기본서만 계속 회독해갖고는 완전히 이 수험가를 떠도는 신선이 돼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다 극복하시기 위해서 이지선 유아인명에서는 과감하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지선 유아인명에서는 절대 과감하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선택하신 선생님들을 일단 환영해요. 자, 그래서 지금 남들보다 훨씬 일찍 지금 2026 유아인명 프리미엄 얼리버드반 요 반을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반에서는 선생님들께 지금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로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반은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었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반은요, 선생님들, 남들보다 2달씩이나 빨리 집중 첨삭 지도로 선생님들의 실력을 집중 연마하실 수 있습니다. 첨삭 지도를 해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게 공부 계획표를 작성해드려요. 함께 공부 계획을 작성합니다. 공부 계획을 작성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합격할 수 있게끔 개인별 맞춤형 공부 계획표를 작성해드리고 개인주도 반이니까 제가 옆에서 앉아서 하나하나 알려드리는 그런 반이에요. 이 반은. 자, 이렇게 함께 합니다. 자, 이 반의 강의 운영 방식을 보도록 하실게요. 먼저 요거 이제 개인 지도가 총 4번 들어가는데 저희가 이제 학원에서 여러 가지 강의료 이런 거 산정할 때 이 지금 개인 지도를 3번 그런 가격으로 산정했어요. 한 번은 보너스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추가 1회의 보너스로 개인 지도를 더 해드려요. 근데 제가 막 추가 2회를 해드리기도 하고 이래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지금 처음이라 뭘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공부 계획을 짜야 되고 두려움도 상담해야 되고 이래서 개인 지도를 사실 여러 번 더 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줌으로 해도 되고 직접 만나도 되고 공부 계획을 다 짜요. 저와 함께. 자,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막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지금부터 막 밤새면서 잠줄이면서 공부해야지 막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적정한 시간과 적정한 진도 이런 것들을 너무나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믿으실 수 있게 그렇게 제가 선생님들과 함께 상의하면서 계획을 짜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먼저 상담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유아교육개론 암기장 요 책 있잖아요. 유아교육개론 암기장 그 얇은 책이 있어요. 그 책으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자, 유아교육개론 암기장을 미리 정복하게 해드려요. 유아교육개론 암기장. 자, 그래서 요 강의를 이제 수강하시면 돼요. 이건 이미 강의가 다 올라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1회, 2회 이렇게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되고요. 강의가 진행이 되고 마지막 회차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실전 모의고사를 보게 돼 있어요. 어머, 나는 지금 문제 못 푸는데 강의를 듣고 해설 강의를 듣고 해설 자료를 보시고 공부를 다 하고 쓰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엄청 공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시험을 봐야 되는 것은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답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되지 않잖아요. 처음부터 연습하시면 됩니다. 쉽게 돼요. 나중에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5월쯤 되면 막 쓸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갑자기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처음부터 연습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3주차에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실전 모의고사를 보는데 요거에다가 이제 답을 쓰셔가지고 답 쓰는 방법 이런 거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고 여기 해설 너무 자세히 해드려요. 암기장이지만 책이 얇다 보니까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드려서 우와 재밌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문제 푸는 방법도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 여기 1회차, 2회차에도 문제들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연습을 좀 하셔가지고 처음이니까 잘하진 못하겠죠. 당연히 처음부터 어떻게 잘하겠어요. 자, 그래서 요 강의를 들으면서 선생님들께서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저를 흉내내시면 돼요. 자, 문제를 안 보고 풀 생각하지 마시고 목표는 제가 쓴 답을 흉내내시면 돼요. 우리가 운전 같은 거 할 때도 왜 처음부터 운전하는 거 봤잖아요. 운전하는 거 보지 뭐 책만 보고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운전하는 걸 보잖아요. 운전하는 걸 보고 계속 보면은 그때 벌써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 운전을 내가 하잖아요. 자, 지금은 뭐냐 하면은 제가 푸는 걸 보셔야 돼요. 실제 시험하고 상관없는 것만 보고 있으면은 문제 어떻게 푸는 건지 나중에 아예 몰라요. 막 헤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험 준비를 핵심을 찔러서 해야 되잖아요. 시험장에 들어가서 답을 써야 되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제가 문제 푸는 걸 보세요.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문제는 다 이런 식으로 사고형으로 나오니까. 자, 이런 비슷한 문제에 제가 막 답 쓰고 사고하는 방법, 문제 읽는 방법 이런 거 알려드리니까 그거를 자세히 보시면 되는 거예요. 보기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절대 먼저 막 풀지 마세요. 제가 하는 거를 보고 선생님도 따라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제가 개인 지도를 하면서 공부 계획 짜드리고 어디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는 개념 설명해드리고 이걸 다 해드릴게요. 자, 요때 요 3회차 요걸 가지고 개인 지도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유아교육 개론이 끝났으면 이제 유아교육과정 암기장 이거를 미리 또 정복하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시냐 하면 유아교육과정 암기장 강의는 총 3회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회차에는 추가 자료, 신이론, 2019 개정 누리과정 또 선생님들 궁금하시잖아요. 이거 공부하셔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대학교 수준이 당연히 출제한 교육과정 AB 실전 모의고사가 또 있어요. 역시 이것도 선생님들께서 제가 푸는 거를 보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모델링. 그게 내가 공부하는 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따라서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개인지도 2회차가 이루어지는데 요거는 요 문제 답 쓴 거 가지고 절대 먼저 선생님들이 풀지 마세요. 제가 해설 강의 너무 자세하게 해드리고 해설 자료도 진짜 자세하니까 그거를 보고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보고 따라 쓰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개인 지도를 할 거고, 자, 오늘 강의는 뭐냐 하면은, 이제 오늘 강의를 새로 녹화를 하는데, 이거는 지금 2회차에 걸쳐서 제가 강의 녹화를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가장 중요한, 이제 개강론 전체적으로 훑어보셨잖아요. 제가 이제 오늘 녹화할 강의를 가지고 선생님들께서 마지막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가장 중요한 50가지 암기 내용. 자, 요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50가지 암기 내용을 딱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50문제랑 짝을 맞추어서 번호 순서도 똑같이 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50문제를 해설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께서 그동안도 문제를 풀어보셨지만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50가지 내용을 쫙 이해하면서 정리하시고 그 정리한 내용을 기반으로 문제 내놓은 거. 문제는 지금 여기 보신 것처럼 이런 사고형의 문제들이에요. 딱 50문제. 자, 50문제를 가지고 50가지 내용과 50문제. 자, 이거를 가지고 제가 강의 녹화를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또 들으시면 됩니다. 이걸 듣고 역시 모델링 따라서 써보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이걸 가지고 개인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50문제를 가지고 개인 지도를 제가 하게 될 거고요. 선생님들과 1대1로 만나서 정말 친밀한 언니처럼 옆에 앉아서 그렇게 이제 하게 될 거고, 물론 줌도 되고 직접 만나는 것도 됩니다. 개인별로 가장 중요한 50가지 암기 내용을 직접 해설하고 설명해드리고 모르는 거는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이 반은요, 남들보다 훨씬 일찍 시작하시는 반이에요. 자, 그래서, 자, 이 반은 남들보다 2달씩 일찍 시작하는 2026 유아임용 대비 프리미엄 얼리버드 반입니다. 자, 선생님들 얼마나 합격이 목마르세요. 자, 지금 세도하는 문의와 또 세도하는 지금부터 벌써 등록하시는 많은 선생님들이 계신 걸 보고 와, 정말 선생님들의 목마름에 응답해 드려야겠다. 그렇게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합격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할 거고요. 혹시 지난 시험 11월 9일 날 봤던 시험 때문에 마음이 상하신 선생님 계십니까? 절대 선생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자, 이제 이지선에게 오시면 유일한 해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프리미엄 얼리버드 반에서 남들보다 2달 일찍 2026 유아임용 합격을 위해서 함께 가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